군복 입은 여자들은 다 보여주기용이라고 대놓고 말하다군요. 예쁘게 꾸미고 와서 남자들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여군의 역할이라고 실제 전투력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장군의 딸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해기에서 동시에 내린 3명을 보고 온 부대가 얼어붙었어요. 그날 하늘에서 3명의 복수천사가 내려왔어요. 제 어머니 하는 주 중장, 큰 이모 한성자 전 소장, 작은 이모 한진경 소장, 검해둥아장공 소장, 국방부가 떨어지는 장군, 삼점회가 한꺼번에 나타난 거였죠. 박중용은 그 제약에 달았어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하늘에서 내린 복수의 여신들. 지금 시작합니다. 한수진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충남 논산 제56기계와 보병여단 여군 생활관의 침묵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잃었죠. 다른 동료들이 잠든 사이 수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면대학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거울 속 한수진은 평범한 여군 중사였습니다. 키 165cm의 단정한 얼굴,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군복과 잘 어울렸죠. 하지만 그 평범한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작전사령부 소속하는 주 중장이었어요. 이우석 간홍돌 이우석 간홍도 사령 통전화 들고 등자 언다. 국방부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삼성 장군이었죠. 큰 이모 한성자는 예비역 소장 출신으로 군사학교 교육단장을 역이 맺고, 막내 이모 한진경은 정보자령부 현역 소장으로 첩보 작전의 전설이었습니다.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장군 삼자매라고 불렀어요. 한 집안에서 3명의 장성이 나온 건 대한민국 군사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수진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하는 주 중장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중장 집무실에서 벌어진 그날의 대화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었죠. 수진아, 군대는 생각보다 험한 곳이야. 특히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더 힘들어질 거야. 시기와 질투, 온갖 정치적 계산들이 따라다닐 테니까. 하지만 수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딸이기 전에 한수진이에요. 제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엄마가 깔아주신 레드카펫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길 말이에요. 결국 하는 주 중장은 조건부로 허락했어요. 가족 배경은 절대 드러내지 말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 것. 그리고 6개월 안에 포기하고 싶다면 언제든 전역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죠. 수진은 그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대원서에도 어머니 직업란에 공무원이라고만 적었어요. 부대 배치도 일부러 어머니와 관련 없는 곳으로 신청했습니다. 논산의 이기계화보 병여단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수진은 보급행정병으로 배치받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보직이었지만 수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매일 새벽 체력 단련을 업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의 분위기는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1990년대 말 아직도 군대는 남성 중심의 조직이었거든요. 특히 작전참모 박준호 중령은 여군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행정반 사무실에 들어와서 박중량이 다른 부사관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량이 비웃듯 말했어요. 요즘 여군들 보면 참 웃겨. 군복 입은 여자들은 다 보여주기용이야. 실제로는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특히 행정병들은 커피나 타고 복사나 하는 게 전부지. 그러면서 남자들과 똑같이 대우받겠다고 말이 안 되지. 옆에 있던 김 상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때는 여군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 늘어난 것 같아요. 박중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진짜 필요한 건지 의문이야. 전투력 향상에는 별 도움도 안 되고 수지는 가슴이 뜨끈했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가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점심시간 수지는 홀로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중량이 부대 간부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또 다시 독서를 내뱉었어요. 박중량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인데 여군들 교육도 제대로 시켜야겠어. 요즘 보면 기본기도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특히 한수진 중사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겠더라고. 수진은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직접 거명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박중량의 모습에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었어요. 오후 2시 수진은 보급창고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중량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박중량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수진 중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시받은 대로 보급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중량이 비우셨습니다. 정리 이게 정량 완전 엉망진창이네. 여군이라고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억울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규정에 맞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중량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규정을 알기나 해. 내일까지 지난달 보급 현황 보고서 다시 작성해. 이번엔 제대로 하고. 그리고 창고 정리도 처음부터 다시 해.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중량님, 그 보고서는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중량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누가 승인했다고? 나는 그딴 엉성한 보고서 본 적 없어.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야? 다시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하는 거야.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는 주 중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박중량을 호되게 꾸짖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럴 수 없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중량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고 수진은 혼자 남겨졌어요. 창고 안의 정적 속에서 수진은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생활관 침대 위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수진이 어머니와 두 이모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세 여장군이 모두 별이 달린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수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엄마 이모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참고 또 참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털어놓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수진은 곧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아직은 자신만의 힘으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닌 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 수진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내일까지 완성해야 하는 업무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준호 중량은 한수진을 완전히 굴복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수진은 단순한 여군 중사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로 보였거든요. 수진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이 오히려 박중량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과런이은 시우는 관두면 수진을 간부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중량 혼자만 있었어요. 수진이 들어서자 박중량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중사네가 다시 작성한 보고서 봤어.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구했지?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부대 전산망과 보급처 자료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작성했고요. 박중량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규정에 따라 긴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상세한 분석이 가능했을까? 보통 중사급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인데 수지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듣길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요청했습니다. 박중량이 비웃었어요. 정당한 절차? 그래, 그럼 내가 정말 실력만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네. 그럼 오늘부터 특별 과제를 주겠어. 작전 계획 보고서 작성 말이야. 수진이 놀랐습니다. 작전 계획 보고서는 보통 소련급 이상이 담당하는 업무였거든요. 중사급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박중량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여단의 가상적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혼자서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안 돼. 할 수 있겠어? 수지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박중량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참,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고. 다른 간부들한테 도움 요청하는 것 없기야. 수진이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동료 여군인 이소영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박중량님이 너만 따로 부르시더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업무 관련해서. 이소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요즘 박중량님이 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찍힌 거 아니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박중량이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수진의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원래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작전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부대 도서관과 자료실을 오가며 과거 작전 사례들을 분석했어요. 화요일 밤 수지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중량이었어요. 박중량이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 한 중사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수진이 일어서면 대답했어요. 중량님께서 지시하신 작전 계획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중량이 수진의 책상을 둘러보았어요. 온갖 자료와 메모지가 가득했습니다. 오? 열심히 하네. 근데 이거 혼자 하는 거 맞지?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은 건 아니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자 하고 있습니다. 박중량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계속해봐. 기대하고 있을게. 수지는 박중량이 나간 후에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걸까 생각하며 말이죠. 수요일 저녁 수지는 생활관에서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하는 주 중장이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수진이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 그래요. 하는 주 중장이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혹시 부대에서 무슨 일 없어?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엄마도 일 때문에 바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주 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목요일 밤 수지는 거의 완성 단계의 이른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이모들에게서 들었던 군사 전략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중량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금요일 아침 수지는 완성된 보고서를 박중량에게 제출했습니다. 박중량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박중량이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내가 혼자 작성한 거야? 중사급에서 이 정도 수준의 분석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중량이 갑자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보고서
수준이 너무 높아? 혹시 누군가 도와준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서 뵙게 온 거라든지 수준이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애나,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애나, 박중량이 일어서 요스키. 면회함 전명해봐. 오늘 오후 3시에 전 간부 회의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거야. 혼자서 말이야. 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 명령에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박중량의 다음 말이었어요. 박중량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면 내가 이 보고서를 대표에 받았다고 간주하겠어. 그땐 징계위원회 회부될 수도 있어. 각오하고 있어.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중량이 처음부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수준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남은 시간은 5시간. 수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 여단 간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대장인 김대성 대령을 비롯해 각 부서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평소 같으면 중사급이 이런 자리에 참석할 일이 없었지만 박중량의 특별 지시로 수준이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거든요. 수준이 회의실에 들어선 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은 대부분 의아함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왜 갑자기 여군 중사가 작전 발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대성 대령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중량 오늘 발표자가 한수진 중사라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박준호 중량이 교묘하게 대답했어요. 네, 대령님. 요즘 젊은 간부들의 역량을 점검해보고 싶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과연 현장에서 어떤 수준의 분석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사실은 수진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였지만 겉으로는 교육적 목적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좋은 수진의 한 중사 준비됐나? 수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박중량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한 중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중사. 수준이 박중량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준은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이모들에게서 들었던 군사 전략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수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여단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주요 취약점은 3개 구간입니다. 첫째, 동쪽 계곡 지역의 시야 확보 문제. 둘째, 서쪽 고지대의 화력 집중 한계. 셋째, 남쪽 도로망의 복흡선 노출 위험입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수준이 분석이 생각보다 정교했거든요. 수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동쪽 계곡의 전진 관측소 3개서 추가 설치. 둘째, 서쪽 고지대의 자주 포중대의 전진 배치. 셋째, 남쪽 복흡로의 5회 경로 2개 노선 확보를 제안합니다. 작전 과장인 이상은 중량이 논란별적으로 질문했어요. 한 중사, 이 5회 경로 분석은 어떻게 했나? 상당히 정확한데 수준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지형도와 도로 현황, 그리고 과거 훈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기동훈련 결과를 참고했고요. 정보과장 송재혁 소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중사급에서 이 정도 분석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네. 박중량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중량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한 중사.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서 적의 공중공격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반공책에 대한 분석이 빠진 것 같은데 수준이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반공체계는 여단급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급 부대와의 연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중량이 몰아붙었어요. 그럼 화생방 대비는 전자전 대응은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빼고 작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나? 수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이혼인 독교종이 강련 박중량이 일부러 어려운 질문들로 자신을 공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부대장 김대성 대령이 개입했어요. 박중량 중사급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닌가. 화생방이나 전자전은 여단 참모를 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박중량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타, 이타, 치기첸치, 시기치 하지만 한 중사가 워낙 자신있게 발표해서 더 높은 수준을 기대했나 봅니다. 수준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박중량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순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중량님,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범위는 여단급 기본 작전 계획입니다. 화생방이나 전자전 같은 전문 영역은 별도의 세부 계획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만약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지시해 주셨어야 합니다. 화이커, 이 조용해졌어요. 중사가 중량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본 간부들이 놀랐거든요. 박중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 중사,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수준이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화이축 문이 열렸습니다. 부관이 급하게 들어와서 부대장에게 귀속 말했어요. 김대성 대령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부관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어요. 네, 대령님 방금 여단 상황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25분 후에 헬기가 착륙한다고 합니다. 부대장이 의아해했어요. 헬기 오늘 예정된 방문이 있었나? 부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위에 EP 수송기라고 하더군요. 박중량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위에 EP 누구 말인가? 부관이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호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높은 분이신 것 같다고 수지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일일까봐 걱정됐거든요. 김대성 대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모든 간부는 헬기 착륙장으로 집합하자. 한중사 발표 수고했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수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는 가운데 박중량이 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중량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중사, 오늘은 운이 좋았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두고 보자고. 수준이 박중량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두고 보겠습니다. 15분 후 여단 헬기 착륙장에는 모든 간부들이 집합해 있었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어머니가 올까봐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거든요. 하늘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헬기, 과연 누가 내릴까요?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자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가운데 헬기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을 보자 김대성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한진경 소장이었어요. 별 2개가 선명한 견장을 당근 여가 당당하게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장군의 방문에
모두가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났어요. 두 번째로 내린 건 예비역 한성자 전 소장이었습니다. 비록 전역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간부들의 시선이 회기문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을 보자 김대성 대령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작전 사령부의 한은주 중장이었습니다. 별 3개가 빛나는 견장, 그리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가 압도적이었거든요. 수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두 이모가 동시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설마 자신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김대성 대령이 황급히 달려가서 경례였습니다. 제5 16기계 화보병 여단장 김대성 대령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주 중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요. 박준호 중량이 뒤에서 수진을 헬금 바라봤어요. 혹시 이상하게 수진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진경 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한수진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국 자신의 정체가 그칠 순간이 온 거였거든요. 김대성 대령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중사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한성자 전 소장이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수진 중사입니다. 하는 주 중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중사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수진이 당황스럽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박준호 중량이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연유로 한수진 중사를 찾으시는 건가요? 한진경 소장이 박준영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이 박준호 중량이군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모르시나 보네. 박준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주 중장이 한 걸을 앞으로 나섰요 말했어요. 그럼 설명해드리죠. 우리는 한수진 중사의 가족입니다. 순간 창립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간부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과 새 장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김대성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족이라고 하시면 한성자 전 소장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는 주 중장은 수진이의 어머니고 우리는 이모들입니다. 박준호 중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여군 중사가 장군들의 딸이자 조카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는 주 중장이 계속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수진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피곤해 보이고 무언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한진경 소장이 수진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괜찮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았어. 특히 어제 전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더라. 김대성 대령이 황급히 말했어요. 혹시 부대에서 한 중사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킨 건 아닙니다. 최근에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때 한 성자 전 소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듣기로는 한수진 중사가 최근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던데 박준호 중량이 당원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업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 약간의 과제를 준 것뿐이고 하는 주 중장이 박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과제요? 어떤 과제 말인가요? 박준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작전 계획서 작성 과제였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한진경 소장이 비우듯 말했습니다. 교육 목적? 중사급에게 작전 계획서를 혼자 작성하라고 하는 게 교육인가요? 수진이 견디지 못하고 말했어요. 엄마 이모들 그만해 주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하는 주 중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그때 이상은 중량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한수진 중사는 오늘 작전 발표에서 정말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중사급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이었어요. 한성자 전 소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상은 중량이 설명했습니다. 여단 방어작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지형 분석부터 화력 배치, 복역선 확보까지 상당히 체계적이었어요. 한진경 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우리 집안 피는 못 속이는군.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이모,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김대성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수진 중사가 정말 하는 주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제 딸입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자신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박준호 중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한성자 전 소장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죠. 계급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수진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말했어요. 엄마 이모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주 중장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때로는 불의에 맞서는 것도 필요한 법이야. 그 순간 하늘에서 또 다른 해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갔어요. 과연 또 누가 올까요?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해기에서 내린 건 국방부 감찰단이었습니다. 감찰단장인 최윤석 준장을 필수로 5명의 감찰관들이 일렬로 내렸어요. 김대성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장군 3명도 모자라 감찰단까지 온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거든요. 최윤석 준장이 하는 주 중장에게 격리하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하는 주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준장님 상황은 파악하셨죠? 최윤석 준장이 서리를 꺼내며 답했습니다. 네, 한수진 중사 관련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 내 차별적 처우와 업무 강의 우육이군요. 박준호 중량이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감찰단까지 동원되었다는 건 이미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한진경 소장이 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수진아, 괜찮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 내가 매일 밤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겪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성자 전 소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정보 전문가들이야. 내가 부대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 A윤석 준장이 박준호 중량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준호 중량 한수진 중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교육 차원에서 감찰관 중 한 명이 서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량님, 여기 증거 자료가 있는데요. 한수진 중사가 지난 일주일간 매일 밤 11시까지 부대에 남아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출입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박준영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또 다른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사급에게 작전 계획서 단독 작성을 지시한 것도 사실인가요? 이는 명백히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부과입니다. 김대성 대령이 황급히 개입했어요. 잠깐만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하는 주 중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애령님 이미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감찰단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진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착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갔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수진 중사로 살고 싶었어요. 장군의 딸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하는 주 중장이 수진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불의를 당하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이라고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어요. 군대라는 조직에서 여군으로 살아가는 것의 현실 말이에요. 박준호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수진 중사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수진이 박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령님 사과는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제가 장군의 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박준영이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대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한성자 전 소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수진이 말이 맞네. 계급과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해. 최윤석 준장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중사의 증언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군요. 공식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저는 이런 조사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제 일만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상훈 중량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훈 중량을 바라봤어요. 이상훈 중량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수진 중사의 작전 발표를 직접 들어봤는데 정말 뛰어났습니다. 솔직히 소량급에서도 쉽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송재혁 소령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히 지형 분석 부분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한진경 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수진이의 실력은 인정받을 만하다는 거네요. 김대성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한수진 중사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업무를 배정하겠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대령님,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장군의 딸이라는 게 알려진 이상 예전처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는 주 중장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원한다면 다른 부대로 전출도 가능해. 국방부 본부라든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에이, 최윤석 중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조사기 관동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수진 중사의 안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박준호 중량이 급하게 말했어요. 조사기 관동안 저는 한수진 중사와 직접적인 업무 관계를 가지 않겠습니다. 한성자 전 소장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찰관이 서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관련자들은 개별 면담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하는 주 중장이 물었어요. 뭔데 수진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다시 한 수진 중사로만 대해주세요. 장군의 딸이 아니라 말이에요. 한진경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대견하네. 알겠어. 내 뜻을 존중할게. 하지만 수진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한수진 중사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서경이 지는 창립장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감찰단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단 본부 회의실은 임시 조사실로 바뀌었고 관련자들이 하나씩 불려가며 진술을 했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생활관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동료 여군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소영 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정말 내가 하는 중장님의 딸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숨기고 싶었는데 결국 들켜버렸네. 이소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세상에, 그럼 너는 왜 이런 힘든 곳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거야? 국방부보보나 편한 곳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 식으로 군 생활하고 싶지 않았거든.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다른 여군인 박민지 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가족백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수진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야, 나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들이 알아서 온 거라고 박민지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득을 본 거잖아. 박중영 님도 이제 함부로 못 대할 테고. 수지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동료들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부관이 생활관으로 왔습니다. 한수진 중사 감찰단에서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면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사실에서 최윤석 준장과 감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서자 준장이 친근하게 말했어요. 최윤석 준장이 말했습니다. 한 중사 편안하게 앉아요. 오늘은 당신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진이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네, 준장님. 감찰관 중 한 명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보죠. 박준호 중령과의 첫 번째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수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부대에 온 첫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박중영님은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하셨거든요. 감찰관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있었나요? 수진이 하나씩 기억해내며 말했어요. 군복 입은 여자들은 다 보여주기용이라고 하셨고, 여군들은 커피나 타는 게 전부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직접 거명하며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최윤석 준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발언들이 다른 간부들 앞에서 이루어졌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였어요. 식당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그랬습니다. 감찰관이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작전 계획서 작성 지시는 어떤 상황에서 받았나요? 수진이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급 현황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였어요. 박중영 님이 갑자기 작전 계획서를 혼자 작성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최윤석 준장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그때 박중영의 표정이나 오주는 어땠나요? 수진이 기억을 더듬으며 답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보고서를 작성하셨거든요. 다른 간부들도 인정할 정도로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이모들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최윤석 준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 배경을 숨기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겠군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수진으로 살고 싶었어요. 장군의 딸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인정받는 군인으로 말이에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박준호 중령이 들어왔어요. 감찰관이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박 중령님, 한수진 중사화 되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 중령이 수진을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수진이 박 중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령님,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제가 장군의 딸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박 중령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다면요. 박 중령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도 계속 그랬을 것 같습니다. 조사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 중령이 솔직한 대답에 모두가 놀랐거든요. 최윤석 준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박 중령, 그 말은 계급과 출신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박 중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일어서 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진짜 문제의 핵심이에요. 감찰관이 메모를 마저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조사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조사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상훈 중량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중사,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상훈 중량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달라진 게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당신의 실력은 이미 증명되었으니까요. 수진은 그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어요.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생활관 옥상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하는 주 중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조사는 어땠니? 수진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후회돼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하는 주 중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후회.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애들은 부러워하고 어떤 애들은 저를 특권층이라고 비난해요. 결국 제가 원했던 평범한 군 생활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는 주 중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조용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는 주 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전출 신청해도 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이틀 후 감찰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단 전체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최윤석 준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최윤석 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참난 이어머단 신고됐던 단다 본잔던. 참난 이어머단 신고됐던 단다 본잔던. 인원고난 이어머단 신고됐던 단다 본잔던. 참난 이어머단 신고됐던 단다 본잔던. 이나머단 신고난 이어머단단. 이나머단 신고됐던 단. 참난 이어머단 신고됐던 단.
참난 이어머단 신고됐던단. 이너머단 신고됐던단. 참난 3일간의 조사 결과 박준호 중량의 여군에 대한 차별적 차후와 과도한 업무 부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윤석 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한수진 중사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의한 불공정한 대우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박준호 중량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최윤석 중장이 처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준호 중량은 즉시 보직에서 해제되며 육군본부 감사실로 전속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 진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대성 대령이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부대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최윤석 중장이 김대성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대성 대령이기는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부대 내 차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관리소의 책임입니다. 수진은 처분 내용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박준영이 처벌받는 것을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조사 발표가 끝난 후 박준호 중령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모두 나간 빈 회의실에서 둘만 남았어요. 박준영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중사,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수진이 박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령님,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박준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 때문에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요. 수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작전 발표를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여군들을 봤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량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죠. 박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변명이겠지만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여군들이 늘어나는 게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중령님, 앞으로는 다른 여군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박준영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작전 참모인 정민호 중령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장교였어요. 부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 중령이 수진을 개별 면담했어요. 한수진 중사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수진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군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되고 싶어요. 정민호 중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참, 다음 달에 여군 인권 교육 강사 추천이 있는데 관심 있나요? 수진이 놀라면 물었어요. 저를요? 정민호 중령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부대 여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진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동료 여군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소영 중사가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대단해. 내가 있어서 우리 부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박민지 중사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저번에 너한테 심한 말해서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소영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정말 궁금한데 장군님들 딸로 태어나서 어떤 기분이야?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워.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거든. 하지만 이제는 그 부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 박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
나 같으면 벌써 편한 곳으로 도망갔을 텐데 수진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도망가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제대로 해보고 싶어. 다른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부관이 식당으로 와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한수진 중사 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수진이 부대장 집무실로 가니 김대성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대성 대령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중사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김대성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부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놀라면 물었어요. 정말요? 김대성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실제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으니까. 수진이 깊이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양성평등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대 내 여군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매주 여군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날 아침 수진은 새로 부임한 여군 2등병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신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수진 중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 이등병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중사님 소문으로 들었는데 정말 장군님의 딸이신가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과 같은 여군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등병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왜 이런 힘든 곳에서 복무하세요? 편한 곳으로 갈 수도 있으셨을 텐데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특별되어 받는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등병들이 집중해서 수진의 말을 들었어요. 수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복무를 마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올 후배 여군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정민호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민호 중령이 말했습니다. 한중사, 잠깐 밖으로 나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이등병들에게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돌아올게요. 복도에서 정민호 중령이 긴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중사, 방금 여단 상황실에서 연락 왔어요. 또 혜기가 온대요. 수진이 놀라면 물었어요. 혜기요? 혹시 또 엄마가? 정민호 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육군 참모총장님이신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참모총장님이요. 왜 갑자기 정민호 중령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15분 후 착륙장에는 또 다시 모든 간부들이 집합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헬기를 보며 모두들 긴장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건 육군 참모총장 이진욱 대장이었어요. 별 4개가 빛나는 견장을 단 그의 위엄에 모든 간부들이 몸을 떨었습니다. 김대성 대령이 급히 달려가서 격리했어요. 제5 16기계 화보병 여단장 김대성 대령입니다. 이진욱 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수진이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한수진 중사입니다. 이진욱 대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한중사 축하합니다. 당신이 올해 모범 여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순간 착륙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었거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를요? 이진욱 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부대 내 양성평등 문학 예성과 여군 인권 신장에 기여한 국료를 인정받았어요. 김대성 대령을 비롯한 간부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진은 꽃만 같았습니다. 이진욱 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받았어요. 앞으로 다른 부대의 모범 사례가 될 거예요. 수진이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에요. 함께해준 동료들과 도와주신 간부님들 덕분이에요. 이진욱 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더 훌륭하네요. 한 중사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수진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여기서 계속 복무하면서 더 많은 여군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이진욱 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유권본부난 다른 좋은 자리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때 강의실에서 나온 여군 이등병들이 멀리서 이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이등병이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등병이 말했어요. 저분이 한수진 중사님이시구나. 정말 멋있어. 다른 이등병이 감탄하며 답했어요. 맞아. 우리도 저런 군인이 되고 싶어. 시상식이 끝난 후 수진은 부대 연병장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 찼다는 교난전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석영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그때 이소영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이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소영아.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너 스스로 해낸 거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조용한 중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수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은 그날 저녁. 수진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는 주 중장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수진이 화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야 진짜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하는 주 중장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 엄마도 배웠어.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들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하는 주 중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전화를 끊은 수진은 다시 연병장으로 나갔어요. 밤하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한 수진으로서 그리고 모든 여군들의 선배로서 멀리서 헬기 한 대가 지나갔지만 이제 수진은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헬기가 와도 누가 내려도 이제는 당당한 한 수진 중사로 맞설 수 있었거든요. 내일도 새로운 여군 후배들이 들어올 테고 수진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장군의 딸이 아닌 진정한 선배 여군으로서 말이에요. 별빛 아래 선 수진의 얼굴에는 이제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